점점 더 어려워져요, 내용이. 그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는데 진폐유족, 진폐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을 때 보험급여 내지는 이제 보상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솔직히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유족 보상은 사망이 있게 되면 크게 유족 급여가 있고, 그리고 장의비가 있다.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이 나오고, 다만 최저와 최고,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유족 급여는 어떻게 되죠? 먼저 연금 수급권자가 있다라면 원칙은 뭡니까? 100% 연금을 받는 거죠. 연금은 어떻게 계산돼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금 수급권자 한 명일 경우에는 기본 0.47에 0.05 가산이 돼가지고 그 0.52, 즉 평균 임금의 0.52를 곱하고 며칠 동안 365일을 곱하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내가 100%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반액 일시금, 그리고 연금은 50% 받거나. 근데 유족급여가 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 일시금을 받을 때는 평균 임금의 며칠분을 받아요? 1301분. 벌써 어렵죠? 예. 그런데 진폐로 인한 사망, 그 중에서도 진폐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즉 광업 종사자였다면은 뭐가 가능하냐? 위로금이 가능합니다. 이 위로금은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는 장애 등급을 결정받을 때 지급되는 장애 위로금, 그리고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 위로금이 있었어요. 장애 위로금은 해당되는 장애 등급 일시금의 60%, 유족 위로금은 유족 일시금이 아까 제가 며칠분이라고 했죠? 1301분. 이거 60%는 781분.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는 산재법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고, 진폐법상 장애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있었다. 그런데 법이 바뀌고 나서, 즉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유족급여 규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일시금인 경우에는 1300일, 연금인 경우에는 100% 연금 혹은 50%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서는? 진폐에 있어서는. 그래서 91조 4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살아생전에 누가 진폐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즉 지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그 금액을 뭘로 한다?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내용이. 그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유족급여에 있어서 국법 적용이 될 것이냐, 신법 적용이 될 것이냐는 일단은 시간적으로 진폐로 인한 요양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요양 중이었다라면은 유족급여에 있어서 법은 국법이 적용될 것이고,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요양이 개시되었다라면은 신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신법이 유족급여가 적용되니까 일시금은 될 수 없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생전에 진폐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진폐보상연금이 곧 유족연금이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법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분이 한 분 계시고, 이 자녀분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나이로는 뭐 50세, 그리고 장애 등록도 안 돼 있는 분, 즉 장애인도 아닌 분이에요. 자, 이 경우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뭐가 인정이 됐어요?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신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신법이면은 뭐가 적용이 안 돼요? 기존의 일시금 기준, 즉 유족급여 1300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수급권자는 없고 일시금 수급권자인 자녀 한 분밖에 없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뭐만 있다? 장의비만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뭐는 또 따져봐야 될까요? 유족위로금이 즉 진폐법이 국법 적용인지 신법 적용인지에 따라서 국법 적용이라면 다만 뭐는 또 나올 수 있다? 781분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사망 당시의 평균 임금이 15만 원이라 가정을 해보면은 1억 2천은 안 되겠네요. 그죠? 계산해봐도. 그래도 1억이 넘는 큰 돈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주고 언제 안 주느냐는 하나만 보십시오. 뭐요? 자, 이제는 국법이다 신법이다의 기준은 언제다? 2010년 11월 21일 시행이 됐잖아요. 즉 이 법 시행 이전에 장애 등급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자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진폐법상 유족위로금 즉 781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장애 등급이 언제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으신 분이라면은 이 유족위로금 적용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들을 때는 뭐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또 적용하다 힘들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네요. 선제법 91조의 4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진폐유족연금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에 누가 진폐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진폐보상연금을 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전에 누가 진폐근로자가 지급받던 그 금액이 이전에 국법 규정 평균임금 곱하기 연금수가 한 명이었을 때 0.52 곱하기 365 하는 것을 12로 나눴을 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신법 적용인데 사망 당시에 진폐근로자가 월 300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이분의 이제 배우자, 연금수급권자의 진폐유족연금은 300만 원을 그대로 승계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를 평균임금을 고려해서 국법 기준으로 금액을 나눠봤더니 예를 들어서예요.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래 규정에 의하면 300만 원을 그대로 연금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초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1.3급이 그래요. 즉 오롯이 1급, 3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을 다 받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아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겠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유족급여가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진폐 환자들 기준으로 2010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요양을 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요양을 그 이전에 즉 국법 시기에 이미 요양이 개시되었다면 유족급여는 국법 적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11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요양이 대상자가 됐다면 유족급여는 신법 적용이 된다. 두 번째, 유족급여 말고 유족위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다. 물론 이 위로금은 광업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2010년 11월 2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애 등급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자라면은 이 유족급여 적용이 될 것이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장애 등급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자, 즉 받았던 자면은 유족위로금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최대한 설명드렸어요. 최대한 설명드렸고, 혹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전화를 주시건 아니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